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hiyakorean.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요즘 집에 있으면 계속 이런 소리가 들려요. 쿵, 쿵, 쿵.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려고 해도 이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밤에도 이 소리는 멈추지 않아요. 제가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쿵, 쿵, 쿵. 심지어 어떤 날은 제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깬 적도 있어요. 지금 이 소리에 일주일째 시달리고 있어요. 진짜 짜증나고 진짜 화가 나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세요? 요즘 저를 괴롭히는 이 소리는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은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리고 층간, 1층과 2층 사이, 2층과 3층 사이 이렇게 층과 층 사이를 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라고 하면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 소음,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 TV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게 다 층간 소음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층간 소음은 발소리예요. 우리가 그냥 걸을 때는 우리의 발소리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그대로 다 듣고 있어요. 요즘 제가 시달리고 있는 그 소리도 사실은 윗집 사람의 발소리예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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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이렇게 윗집 사람의 발소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발망치. 쿵쿵쿵 하는 발소리가 마치 망치로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소리예요. 저는 요즘 이 발망치 소리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가끔은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해요. 층간소음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니면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윗집에서 계속 쿵쿵쿵쿵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요. 윗집에서 아이들이 계속 뛰어다녀요. 어른들의 발망치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집에 와서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쉴 수도 없고 진짜 스트레스 받겠죠? 그리고 이 층간소음은 단순히 좀 시끄럽다 이 정도의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위염에 걸려서 밥을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죠. 그렇다면 이런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해결해야 할 방법은 뭘까요? 우선 집안에서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거예요.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소음 방지 슬리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슬리퍼들을 보면 이 슬리퍼 바닥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내가 걸음을 걸어도 밑에 소리가 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두꺼운 매트를 까는 집들도 많아요. 이런 개개인의 노력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요.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렇게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쪽지를 써서 붙이거나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배려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층간소음을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윗집에 올라갔어요. 윗집에 올라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요. 윗집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조금만 조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런 반응을 상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사실 이런 반응이 더 많아요. 네? 우리 별로 안 시끄러운데? 그쪽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헐,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와, 진짜 열받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은 소음을 소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한국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내 눈을 아프게 했다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하고 이를 아프게 했다면 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은 요즘 인터넷에 이런 걸 팔아요.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 아주 큰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를 사서 윗집에서 시끄럽게 할 때마다 이 큰 스피커를 천장에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윗집에도 들리겠죠? 이렇게 층간소음을 또 다른 소음으로 대처하는데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윗집 사람이 말이 안 통할 때 윗집 사람이 개념이 없을 때, 생각이 없을 때 일시적인 방법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방법을 쓰면 더 큰 갈등이 생기겠죠. 다음으로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살던 집에서 정말 윗집에 엄청나게 시끄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기를 돌리고 청소기 돌리는 소리도 사실 다 들려요. 밤에는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발소리도 저는 무슨 윗집에 사람이 아니라 고릴라가 사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소음이 저의 바로 윗집은 아니었고 그 윗집은 윗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윗집에 사는 사람은 그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그 소음에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시끄럽게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가벼운 경고만 주고 끝이 났는데, 근데 그게 정말 가벼운 경고였어요. 그 다음날 그 층간소음이 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행히도 그 다음 주에 이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참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이것도 안 되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사실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소음이 들리지 않게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한국 아파트는 방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윗집, 아랫집, 옆집 소리가 들릴 때가 많아요. 만약에 애초에 방음이 잘 되게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그 건설사가 이거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건설사들은 나는 몰라. 관심 없어.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층간소음 문제가 곧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은 아니고 제가 독일에서 여행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가 지내던 집을 맞은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집에 한 이탈리안 대학생 정도 보이는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밤만 되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무슨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리가 다 들렸어요. 저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층간소음을 경험하는구나 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때 저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나 지금 자고 있어! 조용히 해! 이거 효과 만점이었어요. 그 아저씨가 소리를 치자마자 그 이탈리아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그냥 소리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방법은 한국에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웃들 간의 층간소음이 정말 큰 문제인데,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웃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오늘은 한국의 층간소음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2주에 한 번씩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론을 확인해주세요. patreon.com 히아코리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